오늘 제 시승기를 보시면서 베스파의 가장 큰 매력인 이 이쁨을 두 눈에 가득 담고 영상을 마지막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하, 요새 유륜차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다들 안전하게 운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승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15년식 베스파 스프린트 125cc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125cc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125cc에 대한 환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들은 있죠.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크의 운동 성능을 첫 번째로 손꼽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베스파 스프린트 모델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125cc 스쿠터를 왜 샀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동성이 너무나 뛰어난 차량이고 어느 곳을 가더라도 구애받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된 가장 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125cc가 순환율이 좋죠. 다시 팔기도 편하고 사기도 편하고, 거기다 취등록세의 경우에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은 차량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순환율 때문에라도 구매한 게 가장 큽니다. 아니다 싶으면 그냥 팔면 되니까 약간 그런 마인드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막상 125cc 바이크가 제 손에 쥐어지고 타보니까 베스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감히 125개 왕좌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 바이크가 그 왕좌의 자리를 꿰차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쁩니다. 엄청 이뻐요. 이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요소잖아요. 저의 경우에도 이쁨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바이크가 멋있습니다, 이쁩니다, 와우 훌륭합니다 이렇게 외관에 대해서 평가를 잘 안합니다. 하지만 이 바이크만큼은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스파 스프린트 125cc는 이쁩니다. 진짜 예뻐요. 왜 평가를 해야만 하느냐, 이 바이크는 예쁜 거 빼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만 예쁜 약간 멍청이 같은 느낌? 이쁜 게 이 바이크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뉴얼 바이크인 로드인이나 CBR 125R을 제가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녀석의 운동 성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개쓰레기입니다. 너무나도 쓰레기예요. 감히 베스파 보고 운동 성능 뛰어난 바이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은 제가 정말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이 바이크는 절대 운동 성능이 뛰어나지 않는 바이크고요. 그렇다고 마력이 높은 바이크도 아니고요. 마력의 경우에는 7600rpm에서 이제 신마력이 나온다고 하는데, 신마력이라는 수치가 뭐 그렇게 많이 안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렇지만 신마력은 정말로 어느 정도의 속도냐면요, 차량들이 60km가 넘어가면 차량들이 일단은 저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느립니다. 토크의 경우에는 6600rpm에서 1kg의 토크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제 동네 다니다 보면은 PCX나 MX 뭐 그거는 이 바이크보다 상위 모델이라고 하니까 뭐 이 바이크보다 잘 나가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티아트만큼은 따이면 안 되잖아요. 바이크 가격이 400만원 중반대를 호가하고 있는데 이 바이크는 시티아트에도 따이는 어마무시한 가속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베스파의 가장 큰 무기는 이 느림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동차선, 같은 차선에 있는 모든 이동수단들이 전부 다 방해물처럼 느껴져요. 고백이랑 타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방해물을 빨리 벗어나고 싶거든요. 자, 느림에서 무슨 마약 같은 중독성을 얻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바이크를 타다 보면은 모든 동차선에 있는 이동수단들이 이제 방해물처럼 느껴져갖고 하나 둘 추월을 해 나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베스파만큼은 다릅니다. 느리기 때문에 이런 곳에 언덕길에서
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1차선으로 굳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앞차로 추월할 필요도 없어요. 앞차가 느리게 한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더 느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끝차선으로 가지고 제가 그냥 전부 다 양보를 해주고, 제가 그렇게 막 배짱 부려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왜냐면 난 느리기 때문에. 이 차가 추월하려면 분명 이쪽으로 해서 내 앞으로 끼어들 텐데, 그러면 내 앞으로 어차피 쌓이는 건데, 굳이 내가 차선을 먹고 버티고 있을 바에는 그냥 내가 비켜주고 빨리 가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교통 흐름상이나 아니면 앞으로 제가 나아갈 길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느림이 마약 같은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이 차들을 방해물처럼 느낄 필요도 없고, 빨간불이 되면은 그냥 멈추고, 앞차가 멈추면은 그냥 나도 멈추고, 이런 것들이 제가 오토바이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깊었었는데, 그 회의감이 조금이나마 좀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고프로 때문에 풀페이스를 착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덥네요. 더군다나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렸었잖아요. 그래서 습도도 높아서 그런지 굉장히 덥네요. 일단 참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 바이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고의 경우에는 790mm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낮은 수치이지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시트의 넓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시트의 넓이가 넓은 T-MAX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20mm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제 키가 187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을 제가 까치발로 들어야 될 정도로 오픈 시트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급 기종인 MX나 이제 PCX의 경우에도 시트고가 이 차량보다 낮지만 이 차량보다 시트 이 폭이 넓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베스파의 790mm의 시트고는 그렇게 저는 위화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베스파의 125cc 라인업의 경우 4가지의 모델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탠다드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LX 모델과, 그리고 LX 모델을 조금 더 계기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개량한 프리마베라, 그리고 팬들과 계기판과 휠,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조금 더 날렵하게 만들어 놓은 제가 타고 있는 스프린트, 그리고 투어러 계열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조금은 등치가 커진 GTS, 이렇게 4가지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이제 날렵해 보인다고 하는 스프린트 계열이고요. 차량마다 뭐 특성이 다 다르지 않을까 라고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솔직히 다 똑같습니다. 물론 셋업이 조금씩 다르게는 들어가 있을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다 느립니다. 냈다 그냥 다 느립니다. 베스파를 이용해서 스트레스 없이 장거리를 다니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300cc급을 보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덕길에서는 가스 속도가 줄어들고 추월을 못할 정도로 가속이 느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굳이 성능을 바라보면서 125cc의 베스파를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차량의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 중량은 120kg이고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어느 누가 이 바이크 위에 앉더라도 전혀 이 바이크가 위화감이 하나도 들지 않을 것 같은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전륜 서스펜션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모양을 띠고 있는 보텀 링크 방식의 모노쇼크를 장착하고 있고요. 리어 서스펜션의 경우에 싱글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200mm의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리어의 경우에는 140mm의 드럼식 리어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노코크 프레임을 조금 빼놓을 수가 없겠죠. 외관 자체를 전부 프레임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철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철제 위에 도색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꿈과 슬립을 조심해야 되는 비운의 스쿠터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죠. 차량의 운동 성능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들 베스파를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이쁜 쓰레기. 왜 이쁜 쓰레기냐? 나가는 게 느리고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 운동 성능이 받쳐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이 차량이 안 나가더라도, 굳이 이 차량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브레이크가 밀리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운동 성능
성능이 정말로 쉣이에요. 이거는 경험해보신 분들이면 누구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너를 들어가면은 약간 내가 외주를 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차량이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듯한 막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LX나 프리마베라처럼 차체가 작고 서스펜션 세팅이 스프린트처럼 이제 단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들은 더군다나 더 그렇게 느낄 겁니다. 고속에서 코너를 들어가시게 되면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무게 밸런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무게 밸런스가 전혀 아니고요. 바로 프론트 서스펜션입니다. 프론트 서스펜션이 보텀 링크 방식의 유일무이한 서스펜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서스펜션 구조는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어색하게 느껴질 뿐이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텔레스코픽 서스펜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점이 이 바이크의 조금 단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프린트 모델의 경우에는 앞뒤로 12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연비 쪽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조금이나마 운동 성능을 가져올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요철을 넘어갈 때 받는 완충 효과도 조금은 더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막상 제가 베스파를 타면서 이제 거의 한 600km, 700km를 주행을 했는데요.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엄청 예쁩니다. 이쁜 게 무기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차량을 사기 전까지 무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을 사고 나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베스파를 사기 시작했어요. 거의 베스파 열풍이에요. 좀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은 기존에 바이크를 타셨던 분들은 베스파를 왜 사? 베스파를 사서 뭐 하려고 그 말도 안 되는 쓰레기를 왜 사는 거야 대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바이크를 안 타시는 분들은 바이크가 너무 예쁘다, 이런 건 얼마나 해?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 정도로 이 바이크의 가장 큰 매력은 이쁜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베스파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쁜 쓰레기다, 속칭 이쁜 쓰레기로 불리우는 이 차량에 갖고 있는 포텐셜은 정말로 비웃음밖에 안 나오는 운동 성능이나 가속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바이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운동 성능이나 가속력이 전혀 아닙니다. 피아지오사의 베스파가 여태까지 이렇게 큰 인기를 끌 수 있던 이유도 그러한 운동 성능이나 가속력을 내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바이크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멋진 외관입니다. 이 외관은 멋지다는 표현보다 이쁘다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 정도로, 바이크를 안 타는 사람이라도 이 바이크 위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은 멋있을 것 같다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 바이크의 외관의 매력은 어마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스파를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베스파 위에 앉아보고 베스파의 오너가 되신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스쿠터가 베스파인지를 한 번에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금은 다양한 바이크를 경험한 저에게는 아쉬운 점이 물론 많죠. 제가 뭐 PCX나 MX급 정도의 운동 성능이나 가속력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요만큼만 바뀌었으면은 정도만 바뀌었으면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베스파 시승기를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되게 이 바이크가 이뻐서 시승기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바이크는 이쁩니다. 이쁜 건 확실해요. 약간 유니크한 느낌을 주면서 이 바이크의 오너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쁜 바이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크의 운동 성능은 동급 배기량의 스쿠터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성능을 바라보고 구매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서스펜션 시스템은 충분히 저는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높은 포용력을 갖고 있고요. 이 정도의 운동 성능이면 얘가 낼 수 있는 속도 선에서는 충분히 안전하고 재밌게 바이크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하고요. 앞으로 이제 V4S 시승기도 남아있고 여러가지 제가 시승기나 아니면은 컨텐츠를 조금 준비하고 있던 와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다양한 컨텐츠와 시승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스파 시승기 끝!